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쾌don한마 하동대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통진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의 운명이 걸린 변호에 나서는 이정희 대표가 내일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최후의 변론은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또 해산 심판 증거로 채택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문건 또한 충격적입니다. 정태원, 손광훈 변호사, 이광백 자유조선 방송 대표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정태원 변호사. 네. 자, 제가 오늘 그 문건을 직접 들고 나왔는데 이 36쪽에 이르는 이 문건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우리 화면에 한번 잡아봐 주실래요? 네, 이 문건입니다. 이 문건. 자, 이 문건에 네.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다고 그러는데, 자,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까? 여기 뭐 보신 바와 같이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지도이념이 선군 사상이다. 네. 한국사회 변혁운동은 선군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야만 승리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군 사상이란 뭔가 하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좀 더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네. 그래서 2009년도에 북한헌법에는 선군 사상을 핵심적인 지도이념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군 사상을 이 사람들이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임으로 삼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남한에서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달성하겠다. 네. 뭐 그런 것으로 보아도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노동당의 예. 지도 이념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지도 이념이다. 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미 NL 노선이라고 하는 그 노선 자체, 이른바 NL그룹 진보운동 세력이 사실은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기초한 이른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 이것을 자기정책으로 삼아왔던 것이죠. 예. 대표적인 것이 통진당이고 또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네.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지금 그 민주노동당에 갈렸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다면은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노동당의 전체 지도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의 전체 지도이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당 강령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고 하는 NL의 변혁운동 이념을 당에서 채택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2004년 이후에 NL그룹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점점점 이것이 통진당 성원들의 또는 민노당 성원들의 어떤 주류로 점점점 확대돼가는 그런 과정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문건에 보면은 네네. 한국 사회는 여기 보면은 한국 사회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다. 네네. 예. 이 식민지 반자본주의 반자는 이게 반대할 때 하는 반자가 아니고 절반에 해당한다 할 때 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절반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바로. 예. 자, 그런데 우리 아마 일반 시청자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생소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식민지고 네네. 그리고 자본주의도 절반의 자본주의에 해당한다. 네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 핵심이 이게 이제 북한의 김영대라고 하는 지금 현재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이 쓴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 자체가 원래는. 아, 이 문건 자체가 예. 북한에 있는 문건을 베낀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분이 작성한 문건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예. 그러니까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사회 성격론의의 재조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의 골자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죠. 근데 이것이 원래는 북한의 그 김영대 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이 썼던 것을 예. 사실 남한의 운동권들이 그냥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학습하고 공부를 했던 것이죠. 예. 제가 있던 민혁당 산하 아로에서도 그 책을 그냥
봤습니다. 2학년, 3학년 대학생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민노당이 문제가 했던 것이 아니고 민노당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민혁당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민노당에 들어가서 네. 민노당을 장악을 하죠. 2004년도에. 예. 그래서 그 뒤에 다른 당하고 합쳐서 통합진보당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민혁당의 후예로 보이는 경기동부연합 이런 사람들이 경기 통합진보당을 장악하면서 이것이 이제 평소에 얘기했던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해서 이제 반국가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예. 왜 그럼 그들은 자본주의가 완결되지 않고 반전만 됐느냐고 보느냐 예. 이건데 시청자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이 주체열 변혁운동론의 핵심은 한국 사회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밟지 못했다는 하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주대가 있고 예. 여전히 노동자 농민들은 거의 봉건시대 못지않게 억압받는,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 되지 않은 사회라고 봤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반봉건 사회라고 주장했고 예. 나중에는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규정했던 것이죠. 참으로 황당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80년대 초반에 식민지론을 배울 때 많이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여기 보면 문건에 보면은 교육을 잘 받았는가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드시 그 다음에 잘 외웠는지 암기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송강원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이 문건 내용에 보면은 선거혁명론을 비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선거혁명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서 민노당이면 대중정당이고 이런데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혁명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일 텐데 이걸 비판하라 이 얘기는 결국 폭력혁명을 하라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황당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여갖고 저한테 그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예. 질문 같아야겠죠. 그리고 아하. 지금 아까 이 대표는 이제 그 방면에 좀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되고 했지만 네. 보통 사람이나 저같이 설사 또 옛날에 저는 또 임수경도 변론하고 문익환 목사도 변론했지만은 네. 그거하고는 또 완벽히 다른 저 문건을 보면은 30몇 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첫 페이지 보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예. 왜냐면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정당 해산 그 심판 때 이게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이미 내용은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을 보면은 시청자들은 뭐 낯설 줄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능히 짐작되는 자료거든요. 예. 문제는 이게 통진당 본래의 자료가 아니고 네. 그 전신인 민노당 자료이고 또 하나는 민노당 전체의 성격을 좌우하는 또 자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검찰이 제출했지만 그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그 결정적인 자료로 쓸 수 있는지 이거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은 꽤 의문이 좀 들지요, 사실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말씀 도중에 손 변호사님, 그 과거에 내가 직접 변론을 했던 바로 문익환 목사 그리고 통일의 꽃 임수경 이런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랬잖아요. 어느 측면에서 차이가 많습니까? 조금 그 당시의 측면을 보면은 예. 특히 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꽤 비판도 받고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갖고 네. 그 양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것을 좀 좋게 평가한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통일 또는 평화의 열정을 갖고 자기 한 몸 불살르면서 돈은 안 벌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기득권 체제에 안주하지 않은 성격이 좀 있었죠. 그런데 지금 통진당도 그렇고 민노당도 그렇고 지금 이른바 진보로 가는 그분들의 가치를 보면은 네. 그 지지 세력이 2%든 3%든 5%든 간에 네. 적어도 제 눈으로 보면은 일종의 귀족이에요. 아하. 그다음에 진보를 빙자한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뭐 이렇게 한 네 군데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선거 패배했는데 혁신이 있을까요? 개혁이 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예. 결국 그 얘기는 결국은 요즘의 진보는 그야말로
허울만 진보이지 가짜이고 엉터리이고 국민한테 신뢰받지 못하는 정당이 돼버린 지 오래돼 있죠. 예. 그 차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님. 네네.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참 저도 이 보면서 좀 황당하게 느낀 게 선군 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활동이 네네. 한국 변혁운동의 첫째 임무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남한 사회가 모순이 있으면은 이거를 뭐 바꿔야 되겠다. 이게 첫째 임무라고 하면 저 좀 이해가 하는데 북한의 선군 정치를 지지 옹호하는 활동이 한국 변혁운동의 첫째 임무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 첫째 임무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볼 때 예. 변혁운동 세력이 그 변혁운동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핵심 가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지도 사상을 내세울 때에는 그들의 혁명 목표는 온 세상의 주체 사상화였던 것이죠. 예. 근데 1990년대에 황장엽 선생님이 넘어오시면서 주체 사상을 체계화한 이론가가 남한으로 망명해버렸죠. 그러면서 주체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고 강조하기 약간 어색한 모양새가 됩니다. 네. 그때 북한에서 선군 사상을 특히 강조하면서 네.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는 표현 대신 선군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는 표현으로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주사파 혁명운동가들은 중요한 건 지도 이념이고 지도 사상이니까요. 예. 그걸 이제 주체 사상보다 선군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의 분위기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군 사상 실현이 핵심적인 혁명 목표가 되는 그런 변화 과정이 있었어. 아, 예. 주사파 하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주사파에 대한 어떤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하니까 선군 사상이라는 말로 살짝 다시 한번 포장을 한 셈이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사회 분위기보다는 북한에서,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내세우던 북한이 선군 사상을 내세우니까 그냥 예. 따라서 선군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은 것이죠. 예. 제가 여기 보면은 북쪽을 한번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더 꼼꼼하게 이 운동을 준비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북쪽에 보면은 전국 혁명이 한번 우리 시청자들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나요? 북쪽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북쪽을. 예. 북쪽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국 변혁운동의 구체적 침노,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경로를 말하는데 전국혁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후퇴가 가속화되는 경우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어떻게 나누냐?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북미 간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그리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 이루어지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그리고 남북 정치군사적 화해협력이 급속히 전진할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혁명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전국혁명의 발전 속도가 정체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북미 대결에서 가장 장기 고착 국면이 지속될 경우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북미 관계 정상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남북 대결 구조가 고착화 됐을 경우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그 다음에도 쭉쭉 나오는데요. 한국 변혁운동이 전국혁명을 선도적으로 추동할 경우와 가장 마지막으로 북한 혁명운동의 후퇴 양상이 발생할 경우까지 가장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유동열 원장님 지금 뒤늦게 지금 세미나를 마치고 지금 뒤늦게 오셨죠? 예. 자 이렇게 민노당이 교육용 문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했다고 하는 거는 한국 즉 남쪽을 어떻게든 혁명으로 뒤집어 버리겠다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노동당이란 이 합법정당은 예. 왜 필요하냐면은 이 북한의 대남혁명론은 비합법 전형론입니다. 아하. 지하당을 구축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전략당이고 합법정당은 전술당인데 뭐냐면 그 남한의 정치 상황이 변화된 정세가 이제 합법적인 공간에서 소위 북한의 주체혁명을 수행해도 될 그런 상황에 도래했다는 거죠. 예.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제는 연방제도 공론화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지하에 있던 간첩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사면목공이 됐어요. 네. 민주개혁 인사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80년대부터 뿌리를 내렸던 주체사상파가 우리 사회 운동권에서
이제 PD계를 누르고 막스 레닌계를 누르고 이 주사파 계열이 80년대 후반부터 우리 국내 운동권의 다수세로 등장합니다. 네. 이러한 변화된 정세를 보고 합법정당, 민주노동당 합법적인 공간에서 마음껏 합법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정당 신분을 가지고 선전운동을 하고 네. 지하에서는 그 결정적 시기에 대비해서 결정적 시기라는 것은 혁명의 주객관적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를 대비해서 소위 그 민주노동당의 핵심 당원들한테 예. 이러한 내용의 소위 그 주체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이라는 이러한 그 남한혁명 지침서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서 5.24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판 버전으로 만든 건데 네. 여기서 나오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거기 노골적으로 이 주체 한국사회 변혁운동을 보게 되면 남한혁명은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다라고 하면서 미제를 철수하고 남한 정권을 타도하고 네. 그리고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혁명의 경로까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선군사상 지도이념에서 나온 전한 내용들은 사실 기본적인 겁니다. 아하. 남한혁명. 이게 우리 국민, 일반 국민한테는 정말 놀라운 얘기지만은 네. 운동하는 사람, 특히 우리 이광벽 대표 같은 이 운동할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이지 이게 이 특별한 게 아니다. 이게. 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잘 알고 있는 게 예. 이번에 문건으로 밖으로 드러났을 그렇죠.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통역당 그때는 어떻게 보면 통일혁명당은 지하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게 합법적인 공간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밖으로 대중정당으로 밖으로 나오자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자기들 로드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2001년도에 예. 소위 그 NL 계열 인사들이 충북의 군자산 근처에 모여서 네.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걸 했답니다. 네. 이 약속이 뭔가 하면 군자산의 약속. 예. 예. 그게 뭔가 하면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서 민주정당을 건설한다. 어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노당으로 들어갔죠. 네. 그다음에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기로 하다. 어허. 이런 결의를 했답니다. 이 결의에 따라서 이 NL 계열들이 민노당에 들어가서 당권을 장악하고 또 통합진보당을 장악하고 이렇게 된 거죠. 3년 내에 합법정당을 만든다는 건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10년 내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주적 민주정부 그걸 만든다는 건 결국 성공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붙들린 거죠. 자, 결국은 이 얘기가 손 변호사님.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도 결국 종북 노선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예. 네. 일정한 부분은 맞고 일정한 부분은 틀리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굴곡을 거치면서 진보가 일정한 부분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복지 한 2004년도에 네. 그렇게 선도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는 새누리나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진보정당인가 하는 정도로 오히려 앞서고 혁신의 면도 보면 오히려 진보정당들은 투명하지 않고 기득권에 안주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진짜 시대에 걸맞지 않은 뒷걸음질 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 점에서 보면 양대 정당은 또 그렇진 않지요. 그렇게 네. 보면 저는 오늘 아마 여기저기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그래도 우리는 꽤 자유스럽고 그래도 우리는 꽤 건전하고 그래도 우리는 꽤 건강하지요. 그렇게 보면은 네. 의외로 우리가 옛날에 내력을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통진당 시절에 새정치연합이 같이 연합해서 한 13석의 국회의원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따지다 보면은 결국은 종북의 세력이 또 새정치연합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극단적으로 진짜 좌우, 진보, 보수, 극자, 극우 이렇게 이념 대립 가면은 네. 결국은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 굉장히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우리가 조금은 균형 있게 예. 조금은 신중하게 다룰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죠.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문건은요. 제 눈으로 봐도 이거는 엉터리고 가치도 없고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하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어떻게 차분하고 진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조금은 차분하게 예. 조금은 좀 온건한 방식으로 예.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문건의 그
9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10가지, 여러 가지 상황을 무려 11가지로 나눠가지고 쭉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11가지를 나눈 다음에 그러면 2012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2012년 당면과제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대여 투쟁, 정권 퇴진 운동 투쟁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면서 그 중에 마지막 당면과제로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문건이 민주노동당과 통진당에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아마 이른바 이석계 아로그룹이 전략적으로 우리가 민주노동당을 장악하자고 주장하면서 대거 조직을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012년 직전에 그러니까 민노당의 거의 마지막쯤 되는 시점이면 거의 당의 주요 조직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듯합니다. 예. 그러면서 2012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때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는데 이 성사시키는 시점에 민주노동당과 통진당이 이제 전환되는데 이때는 이미 거의 이석계 아로그룹이 당권을 줄 정도로 네.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원래 민노당을 만들었던 이른바 노동계열 PD그룹이 쫓겨나는 현상까지 벌어질 정도로 사실상 당권을 쥐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론 그걸 기초로 실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반이명박 투쟁이지만 예. 본질적으로는 남조선 혁명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을 이용해서요. 결국은요. 예. 자, 최근에 통진당이 당 사수대회를 하면서 네. 어떤 율동과 함께 노래 가사가 있다는데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자기들 그 당에 대한 탄압을 예. 그러니까 지금 현 그 자기들 표현들은 박근혜 정권의 지금 탄압이다. 화면에 나가네요. 네, 예. 그러면서 노래 가사가. 예. 이 도도한 독재자 박근혜 미쳤어. 돌았어. 지금이 유신 시대인 줄 알아? 박근혜 유신 잔재들아 모두 다 같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의 이제 그 헌법 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런 예. 헌법 위반적인 반헌법적인 그런 이념에 대해서 또 이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가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 예전에 어떤 예. 그 독재적인 권력에 의한 탄압으로 저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종북 주체사상 뭐 선군정치 이런 것들을 용인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마치 민주 대 반민주 그렇습니다. 민주 대 독재구도인 것처럼 지금 살짝 변질을 시켜서 마치 이게 대투쟁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걸 좀 이 사건을 통해 잘 봐야 될 것이 나라가 예. 발전하려면 보수 세력도 있어야 되고 진보 세력도 있어야 됩니다. 좌도 있어도 되고 우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보가 아니고 그야말로 좀 심하게 하면 꼴통 공산주의자. 예? 아주 극단적인 주체사상파 내지는 극단적인 성군사상파거든요. 북한에서도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네. 진보의 간판으로 위장을 한 예. 공산 세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가 진보를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진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진보와 가짜 진보가 분명히 구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금년에 그 지방선거 끝나고 네. 우리 국민이 그 점에서 보면 참 꽤 걱정거리도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죠. 그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뽑는 선거에서 좀 그 군소시장 없고 그다음에 딱 55석만 얻었거든요. 네. 그거는 한마디로 확실하게 국민들이 통합진보당 포함해서 진보정당에게 응징을 해주신 거죠. 네. 그 뒤에 아마 이 대표 한 네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에 한 8월 달에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회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나왔던 결론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결론을 냈거든요. 예. 아까 정부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신뢰를 잃은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이 숙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이 없지요.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제대로 20년 전에 그런 고리타분한 논리 갖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는 더 10년 앞서서 더 100년 앞선 그 논리를 갖고 또 한 번 진보의 순수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진보할 터인데 예. 지금 오늘 현재 그 진보의 전체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리멸렬, 그야말로 주제 파악 못하는 이 예. 정당이 돼버렸어요. 예. 아까 지금 그 통진당 관련해 그 사수결의 대회 보면은 참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임에 분명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유동열 원장님. 지금 보면은 여기에 문건에 나타난 거 말고도 바로 통진당의 종북 실태 예. 엄청나게 많이 있죠. 뭐 태극기에도 아예 국민의례도 안 한다든지 뭐가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통진당의 종북 실태에 제일 좋은 것은 저기 뭐 태극기 애국가 실종한 것은 걔들은 민중의례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당연한 겁니다. 쟤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쟤들 거고.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통진당이 지향하는 목표라는 게 그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예. 아까도 계속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도 진보를 얘기하는데 진보의 멸렬이 지리멸렬이 아니라 예. 짝퉁 진보의 저 몰락입니다. 저게 예. 정확히 표현하면 예. 진보의 몰락이 아닙니다. 네. 짝퉁 진보의 몰락인데 예. 통일당의 몰락은 뭐냐면은 이 진보의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은 이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 실제 내용이 뭐냐면요 북한식 주체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걔들 그 통진당 강령이 명시화되어 있고 통진당 강령 해설 자료 지금 남아 있는데 이 통진당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5월 3월 10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 정부 측 창고에 나가서 통진당 노선이 북한 노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는데 그 통진당 측 대표 그 대리인인 변호사가 물어요. 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어만 북한하고 같이 네. 예? 북한하고 다른 체계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했죠. 네. 그렇게 오리발 내밀지 말라라. 예.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가 1945년에 연설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에도 나와 있고 1990년 김정일이가 우리 사회주의는 주체 산업에 기반한 우리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문건에서 여기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주체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예. 그러면서 하나 더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구성체계를 얘기하는데 아로 사건 때 그 판결문에 증거로 입증되는 게 있어요. 아로 녹취록인데 예. 아로 그 통합진보당이 경기도당에서 의식학습을 시키는데 그 조직원이 하나 물어봤습니다. 우리 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뭘 의미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그 학습을 책임진 홍승석이가 예. 아 그거 일찍이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진보적 민주주의다 라고 해가지고 예.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식도를 했군요. 했어요. 그게 1심 그 아로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서 판결문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진보적 민주주의 이걸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얘들이 자꾸 이제 민중시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민중의 정치를 하겠다. 예. 근데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민중주권입니다. 예. 이 민중주권을 이해하면은 통진당이 왜 위원장당에 딱 나타납니다. 예. 민중주권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통합진보당에서 말하는 민중주권은 뭐냐? 대한민국 주권은 민중에게 있고 국민이 아닙니다. 예. 모든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이게야. 예. 아까 쟤들이 국민의례를 하지 않고 민중의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걔들이 뭐라고 했냐면 민중을 통합진보당 강령해설 자료에다가 우리 당에서 말하는 민중이라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예. 국민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특권 계급을 제외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예. 영상을 의미한다. 그래가지고 이 민중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의미한다는 게 아니라 나타나기 예. 때문에 걔들은 국민도 아니고 민중이에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배우 한 말씀 이병헌 지금 씨가 한 말씀 경찰에 법원에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 이지현 씨랑 연인관계 인정하십니까? 예. 시청자들 위해서 잠시 토론 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통진당, 여기에서 말하는 뭐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뭐 민중의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한다는 건데, 예, 예. 자, 유광백 대표님. 예. 지금 그 전체적으로 통진당이 너네가 종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때 네. 대충 리트머스 시험지로 이렇게 사용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죠.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수령론이라든지 네. 아니면 3대 세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잘 회피한다면서요. 북한 인권도 그렇고. 예. 방금 전에 토론회에서도 사실 그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 혁명 조직이 대중적 투쟁을 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북한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어떤 발언을 해야 되느냐 매우 난처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남 지하 혁명 운동을 하던 분들이 북한에 그걸 의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답변도 북한의 의류에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오늘 김동식이가 증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서 대략적인 원칙과 증언을 지침을 했어요. 내줬어요. 예. 원칙은 그겁니다. 가능하면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다만 어디에서 그거를 오늘 저희 세미나에서 예, 저희 이 어디에서 세션, 열린 무슨 세미나입니까? 저희 그 자유민주연구원이 주관한 예. 그 북한의 대남 전략과 정치 공개라는 세미나에서 네. 제2세션에서 그 북한 95년도에 부여침투 간첩인 김동식이가 그 발제를 얘기를- 했어요. 발제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질문 하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그 4대 원칙을 내세웠다 이거죠. 예. 이게 뭐냐면 국내 주사파들이 북한 정권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예.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하고 물어본 것을 예. 갖다 직접 북한 지도부에다가 남한 그 정복 운동 그 지하들이 물어보길래 예. 답변을 어떻게 해야 드렸다고요. 되냐? 첫째, 수령은 건들지 말아라. 예. 예? 수령은 건들지 말라 이거죠. 예, 근데 그로부터 해서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말씀 예, 먼저 예. 질문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급적 북한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는 예. 거예요. 그게 둘째, 하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 북한을 비판해야 하면서도 남한도 비판하는 양비론을 반드시 취해라. 이게 두 네. 가지 원칙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5가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원칙으로 양비론을 펴더라도 5가지가 절대 안 되는데 예. 첫 번째, 뭡니까? 5가지.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 안 된다. 북한 체제 비판하지 말라. 예. 지도 사상, 주체 사상 2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하. 세 번째, 세습 문제를 건드리지 말라. 네. 그리고 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마라. 이게 예. 5가지 금지 사항입니다. 그들이 왜 끝까지 얘기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자, 정태원 변호사. 예. 자, 이번 문건이 실제로 내일이면 바로 이정희 대표하고 황교안 법무장관 다시 한번 변론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자,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결론이 거의 날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결국 이제 이거는 이 심판 사건 초기부터 이 정부 측에서는 이 통합진보당의 전신까지 다 보자. 네. 그런가 하면 민혁당, 그 다음에 그 민노당, 그 다음에 통합적 이런 식으로 쭉 거쳐왔는데 간판만 바꿔난 것이야. 그때부터 쭉 역사를 보자 그러고 한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변호인 측은 아니다 현재만 보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정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실은 민노당 때부터 이렇게 선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에 들어와서 또 당권을 장악했구나.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합진보당이 위헌 정당이라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네. 자, 저기 예. 그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그 전망을 제가 나름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아마 결정은 이석기 사건 대법원 판결 뒤에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이 문건도 나왔지만 우리가 제일 쇼크받고 충격받고 황당했던 건 이석기 사건이었겠죠. 네. 일국의 국회의원이 우리의 세비를 받으면서 도저히 이해 못할 주장과 그다음에 조직과 이런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2심에서 꽤 논란이 있는 판결이 돼버렸죠. 내란의 음모는 무죄가 되고 개인적으로 선동한 부분만 유죄가 됐거든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냐면은 이 조직적인 아로의 실체를 고등법원은 인정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 이 정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꽤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문건은 아마 그참에서 이제 고심의 또 한 대목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그때 아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문건이 새롭게 제출이 됨으로써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부 생길까? 입장에서는 예. 일종의 반격의 카드로 내밀었을지 모르는데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법률적으로 볼 때 이게 통진당의 내부 문건도 아니고 그다음에 통진당의 단 대표들이 작성한 서류도 아니고 예. 그 점에서는 증거적 가치는 충분한데 예. 결정적으로 자료일지는 의문이고요. 예. 그러나 저는 두 가지만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정당 해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사실은요. 예. 확실하게 국민이 응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벌써 통진당 태도도 예. 만약에 정당 해상되면 자, 우리 국민들은 새로 만들지 이렇게 강제 되거든요. 해산해야 된다가 45%. 네. 안 된다.
그러니까 33%네. 저는 33%의 입장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희 대표 하는 얘기가 예. 지금 임시당 전당대회 열어서 대표 바꾼다는 그 자체도 예. 제가 보기에 일종의 꼼수이겠죠. 그 당대표 해산과 결정 관련해서 하는데 예. 어쨌거나 가능하면 국민이 해산해주고 예. 그 점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 표로 해산해달라. 2016년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예. 이 어떤 부분과 유황 관련해서는 정당에서라도 우리 바로 송광환 변호사하고 정태원 변호사님하고 조금 다르실 수 약간 있겠죠. 의견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해서 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말살시키는 예. 우리 헌법의 적에 대해서는 예. 우리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예. 그런 그 수단을 가져야 되고 그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고 예. 나치의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서독 헌법에서도 그런 제도를 해놨습니다. 네. 터키 같은 경우도 22%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그런 복지당을 해산했습니다. 헌법에 네. 위반되기 때문에. 예. 예전에 자유로운 낭만적인 시대 바이마르 공화국을 장악한 것은 나치입니다. 네. 나치가 너무 자유롭게 다 허용해 줘 그렇습니다. 보니까 헌법 스스로 오히려 뭘 해야 됩니다. 전체주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 헌법에 따라서 당연히 예.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낭만적으로 막연히 바라보고 국민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해서는 지극히 예, 저도 낭만적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저도 딱 아니, 아니, 저도 한 그냥- 1분만 할게요. 제 생각은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잠깐만. 이거예요. 지적하신 말씀 맞아요. 네. 해산 결정 사유 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해산 결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또 그들한테 오히려 네. 탄압받고 아까 독재 벌써 나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 네. 그런 명분만 주어서 네. 오히려 또 다시 한번 또 기득권에 지지 세력을 안주할 부합하고. 수 있는 그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자, 네.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오늘 우리 제 세미나 종합 토론에서 네. 정기승 대법관이라고 그 대법관 오래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진당 해산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문제는 자기가 법관을 오래 했지만은 그 헌법재판관의 2년 정상 진보나 보수나를 떠나서 너무나 팩트가 명백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각이 유연정당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유연정당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관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할 의견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나 진보나 이런 이념성이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헌법적 그 팩트를 가지고 말하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시하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 이것은 유연정당 해석이라는 것은 헌법적 해석입니다. 헌법적. 그러니까 무슨 국민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을 결정했는데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고 해서 해산을 취소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꾸 와로고 연결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8조 4항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배될 때 해산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엔드가 아닙니다. 목적 또는 활동인데 예. 아로 부분은 활동에 해당됩니다. 예. 활동에 해당되는데 목적 부분이 되게 명백하고 활동 부분도 지금 저희들 이 법조계에서는 12월 20일 날 내일 결심 공판하고 12월 20일 날 전후해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옵니다. 예. 심판이 나오고 그 아로 사건에 대한 최종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헌법재판관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그 유연정당 아닌다를 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그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전혀 안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광 변호사. 지금 일부 통진당 내부에서 야, 해산되면 우리 다시 또 만들면 되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우리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 그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함정으로는 예. 해산이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현실로는 예. 만약에 우리가 해산 결정은 이제 처음 받아보는 것인데 이게 이치상 다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닙니다. 정당 대체정당을 못 하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됩니까? 유사한 이념을 가진 그치. 그런 정당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광 대체정당 법상. 그리고 안 된다. 유사한 안 되죠. 정치도 예.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정당인데 예. 그 부분을 정당 해산인 게 정당인 게 아시겠지만 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유사 정당이라고 해서 하나, 둘, 세 개, 10개 생기는 것을 일일이 심판하는 그 자체가 또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에너지 아니, 낭비. 정당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등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당 자체가 정당 신청을 정당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할 게 합니까? 등록이 취소돼요. 대체정당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당 등록 자체가 안 예, 된다. 안 됩니다. 유사정당도. 예, 예. 자, 중북 인터넷 방송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 바로 황 씨와 함께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는 재미교포 토크쇼 진행자 신은미 씨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2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쾌도나마 제작진이 만든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먼저 그 영상을 보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 변혁운동의 주도이념은 선군 사상이다. 통진당 전신, 민노당의 내부 문건 입수. 선군 사상이란 군대를 앞세운다는 뜻으로 김정일의 90년대 말부터 주체 사상을 강화해내건 정치 사상. 2011년 당시 민노당 당원 교육용으로 사용해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는데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종북 콘서트 그 중심에 선 인물 역시 민노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각국 정상들이 북에 보내는 조전이나 이런 데서 그 김정은 각하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북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이 체제 자체가 인정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가집에 한 번도 못 가 보셨나요? 그 연세 되도록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양 원정 출산에 김정일 사망 당시 상복 차림까지 그녀의 과거 또한 이상하리만큼 수상했다. 2011년을 시작으로 3년간 6차례 방북 경력을 가진 재미동포 신은미, 지나가다 들렀다는 임수경 의원까지 북한에 다녀온 그녀들이 벌인 수상한 종북 콘서트와 그녀들의 친북 행보, 말 그대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함인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 예, 이제는 뭐 증거가 이제 드러날 때까지 드러난 거죠. 이 선진정치라는 거는 주체 사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문건이 그 증거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선진당은 태어날 때부터 북의 지령을 받아서 생겨난 정당이에요. 선진정치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는 철저한 북한 추종 정당이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민노당 문건 입수와 함께 통진당 해산론에 명분이 추가된 셈인가? 헌재의 마지막 판단은 과연? 예. 자, 정세현 변호사. 예. 지금 황선 씨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예. 어떤 혐의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수백 회에 걸쳐서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또 남한과 미국을 비판하는 예. 그런 방송을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의심이 있다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예.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부터 시작한 소위 그 종북 콘서트를 통해서 예. 역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그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방송 화면에 나온 것처럼 김정일 사망 때 상복 입고 진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체제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금방 우리 시청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150일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왜 요덕 수용소 얘기냐 이런 거까지 이렇게 포함이 이 혐의에 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들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 이게 이제 이 황선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그 한총련 대표로 북한에 밀입국을 했고 네. 그걸로 또 2년형 넘게 평생 선고 받았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정부 활동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이 DNA 자체가 우리가 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신봉하는 우리 국민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 DNA 자체가 북한이 조국입니다. 네. 북한 김일성 집단이 자기들의 가치 지향이고 철학이고 그 지향을 목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안 되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자유롭고 정말 관용이 넘치는 사회냐면 예. 지금 저런 사태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어나면요. 저런 분들은 이민 가야 됩니다. 아하. 그 사회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정부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정부는 할 수 있지만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은 용납을 안 씁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저런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소위 그 활동한 경력 때문에 예. 우리 같으면 국가보안법 경력이 있으면요. 예. 공직 임명이 안 됩니다. 네. 그게 훌륭하게 돼 있어요. 법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저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저런 사람들의 얘기가 반국가 활동 얘기가 이해까지 되는 이 사회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단죄를 해가지고 저런 분들한테는 밥도 팔면 안 되고 중국집 배달해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이광극 대표님.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예. 자, 이 황 씨는 북한에 가서 또 애를 낳았어요? 네네. 이거 평양, 어디, 미국 원정 출산다음에 평양 원정 출산. 이거 왜 그랬게 됐습니까? 그때가 아마 2005년 10월 10일인가 그랬겠죠. 예.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북한의 노동당. 예, 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에 예. 재미있는 것은 시간도 10시였습니다. 밤 10시. 그래서 10월 10일 10시. 이게 북한에서 이제 늘 좋아하는 예. 숫자 맞추기 게임인데 그때 딱 제왕절개를 해서 이제 딸을 낳았고 예. 딸의 이름을 한결애라고 했고 네. 그걸 기념하는 북한의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 영화도 만들었어요? 예, 예. 옥동료 통일력 옥동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과거에 주사파 혁명 운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볼 때 황선 씨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과거의 주사파 혁명가들은 장군님의 전사고 장군님의 일꾼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지금은 거의 그 길을 그렇게. 그만뒀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만두지 않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맹목적인 주사파 혁명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자,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나 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 성향도 유전된다는 주장이 영국 학계에서 제기됐습니다. 바람기 역시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야 다 한결같을 겁니다. 내 자식의 배우자에게 떳떳하려면 이 연구 관심 있게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태현 변호사 마지막.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예. 선군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해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법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조치를 다하는 그런 사회가